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조금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곤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봄이 되면 찾아오는 춘곤증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에 찾아오는 추곤증은요, 나른하고 몽롱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계속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기 쉬우니까 이 증상을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네, 실은 저도 요즘 가끔씩 좀 몸이 축축 처지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피로 때문이 아니라 추곤증도 좀 의심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다면 추곤증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간단한 생활법으로 먼저 하루 30분 동안 낮잠을 자면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햇볕이 좋잖아요. 햇볕 좋은 곳에서 10분 동안만 햇볕을 쐬줘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이 면역력 증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하게 잠을 자주고 그리고 영양 섭취,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하루에 30분 낮잠 자기, 10분 동안 햇볕 쬐기,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말하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생방송 투데이 전북 생기는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재 개발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와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순까지 역사 교수와 교사 등 10명 안팎으로 특별반을 꾸리고 올해 말까지 집필위원을 구성해 교재의 내용과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대안교재를 개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소득층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연탄은행에 대한 기부가 줄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연탄은행은 해마다 이맘때면 다음해 1월까지 연탄 배달 후원과 자원봉사 계획이 끝났지만 올해 기부량은 지난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줄면서 연탄은행은 연탄을 외상으로 구매해 배달하고 있지만 연탄 가격이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토정보공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10%를 전북 출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신입사원 94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인재로 10%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쌀 수출 검역 요건이 합의됨에 따라 전라북도도 대중국 쌀 수출 전략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중국 검역 당국의 현지 실사에 앞서 주요 미국 종합처리장의 가공시설과 보관창고에 훈중 소독 장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내 일본 쌀의 판매 경로 등 현지 시장 조사를 벌이고 맞춤형 진공 쌀 포장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병원 3곳이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병원과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 등 전국 4,600여 곳의 의료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전주와 익산, 고창의 병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병원 3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그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치유법들이 개발되고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향기치유법, 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향기치유법 저도 들어는 봤는데 향기하면 좋은 냄새를 뜻하는 건데 사람마다 좀 개인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느끼게 건강해지는 향기, 또 우리 지역에서 풍겨오는 삼삼한 향기, 어떤 향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축제와 사랑에 빠지는 진안, 진안은 삼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기분 좋죠. 인삼이 내 평생 애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안 바이산에서 3일간 펼쳐진 진안고원 홍삼축제. 1500년 전통에 빛나는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요. 최상의 홍삼을 만드는 첫 단계는 인삼 재배입니다. 고랭지에서 자란 진안 인삼은 타 지역보다 작지만 단단하고요. 순백의 색을 자랑하는데요. 명실상부 홍삼 1번지를 찾아온 손님들도 많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해. 저는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아니 홍삼이 너무 진하네. 예, 힐링됩니다. 힐링 좋아해. 군수 품질 인증을 받은 진안 홍삼은 홍삼액, 절편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는데요. 진안은 인삼이 유명하지만 또 홍삼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삼과 진안 인삼이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먹기 좋은 삼이 몸에도 좋다.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통째로 튀긴 수삼 튀김은 모두에게 인기 만점.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맛입니다. 인삼이 내 평생 애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삼을 증기로 쪄내고 말리길 여러 번. 오랜 시간을 거치는 진안 홍삼의 공정 과정도 엿보는데요. 국내 유일무이 홍삼 명인 송화수 선생이 직접 시연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날개를 피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3대째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송화수 선생을 비롯해 진안 홍삼의 이름을 드높이는 노력들이 모인 진안고원 홍삼축제. 홍삼주 체험을 준비한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엄선된 수삼을 한 뿌리 한 뿌리 손질에 담근 정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3개 마을 전 지도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만든 홍삼주는 3년 정도 숙성하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 303일의 인삼 담기 수당국이가 아주 성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진한 향이 묻어날 진안 홍삼 기대해 봅니다. 진안 나의 홍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1500년의 오랜 역사만큼 향도 맛도 더 진한 진안고원 홍삼. 그 건강한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진안 홍삼축제 그 좋은 향기가 이곳까지 펼쳐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안 홍삼축제는 해마다 4월에 열리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삼 재배 시기가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9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엔 홍삼축제와 또 인삼 재배 시기가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를 맞추고 또 마이문화제와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안 3의 효능은요. 항암작용의 피로회복, 성인병 예방 등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진안 3의 좋은 향기가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안 홍삼축제와 마이 문화제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5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향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있다면 또 색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눈까지 확 트이고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색이 있다면 봉유정 아나운서 어떤 네. 색 있으세요? 저는 자연 속에서 만나는 알록달록한 색들이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산속의 나뭇잎 색깔이라던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의 그 푸른색을 보면 정말 그 힐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니의 품속처럼 은은하고 또 정겹게 다가오는 색깔들이 바로 이 자연의 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올 가을을 모든 색들을 네. 다 담아봤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으로 그 색들 만나러 떠나보시죠. 청정
지역 산청 황매골의 색다른 가을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우와, 진짜 황금 들판이 여기 있었네. 아, 노랗게 표가 잘 익었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예뻐요. 진짜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잡았다! 뭘 잡아? 아니, 지금 여기서 뭐 잡아? 뭐 잡아요? 범인 잡아요? 여기 무슨 범인이라도 있어요? 네, 메뚜기 범인. 메뚜기 범인? 네. 모자이크 찍으면 되고, 모자이크. 메뚜기. 어머니, 메뚜기 액세서리 했네요. 네, 메뚜기. 친환경이라서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친환경이라서 메뚜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없어요. 산청 북부 추상리에 위치한 황매골 권역은 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는데요. 덕분에 사라졌던 메뚜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또 친환경 쌀과 농산물 생산단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잠깐만! 잡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디를 잡아요? 그냥 아무 데나 잡아도 됩니다. 아, 그건 잡아봐.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메뚜기를 갖다 대회를 하겠습니다. 누가 많이 잡는가? 출발 신호와 함께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황금 들녘을 누벼봤는데요. 싹, 그렇지. 아. 드디어 저도 메뚜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두 마리 동시에 1타이핑! 산청 황매골의 메뚜기 잡기 대회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몇 마리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꽃 25마리. 아유, 우리 재원 씨 엄청 잡았습니다. 많죠? 20마리. 1등 와! 축하합니다! 어머니! 장난감 자동차. 2등 2등 세탁기! 메뚜기. 아버님, 제가 이 메뚜기를 뭐에다 쓰겠습니까? 실망은 아직 이르죠. 잡는 재미만 있는 줄 알았던 메뚜기가 바삭바삭 고소한 간식이 된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산청군 차황면 메뚜기 요리 전문가의 메뚜기 채치기를 보고 계십니다. 까끌까끌한 부분은 버리고 몸통 부분만 잘 골라내서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볶아주면 되더라고요. 건조된 메뚜기는 70%가 단백질 성분이라는데요. 아시아에선 요리 재료로 사용되고 한의학에서는 약용으로 쓰일 만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바닥 그거 안 뛴다. 한 점 줘. 어이구. 속 맞으세요? 아이고, 우리 무장 한 2배도 먹었다. 괜찮네, 괜찮아. 맛있습니다. 처음 먹는 곤충 요리라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아, 고소해. 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기가 찬 맛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메뚜기 쌀밥을 맛볼 차례인데요. 고슬고슬 윤기 차르르 잘 지어진 밥에 유기농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취나물 무침까지 황매골의 맛을 가득 담은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산청에서 나온 거예요? 예, 산청에서 나온 직접 저가 심어가 만들어. 이렇게 넣고 저는 고추장을 조금 많아요. 영양가는 최고입니다, 최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쌀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서 별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이 굉장히 맛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쌀이랑 같이 큰 메뚜기를 곁들여서 먹으니까 식감이 바삭바삭하잖아요. 맛있네요. 모두들 꿀맛 같은 메뚜기 쌀밥을 맛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산청의 깨끗함이 키운 황매골 밥맛 정말 최고예요!
무르익은 가을 들판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도 좋고 떨어진 잎 하나 주워 짤막한 편지 한 장 써도 좋을 것 같은 계절. 사각사각 가을만이 낼 수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니 어느새 황매골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노랗기도 하고 노르스름하기도 한 각양각색의 노란빛 조각보를 이어놓은 듯 다랭이 논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저기 보이는 산이 황매산이거든요. 이 황매산이 황매골을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탁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그런데 황매산을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차로. 차로 많이 올라갈 수 있대요. 정상 바로 아래 주차장에서 20여 분만 걸으면 오를 수 있는데요. 산을 오르다 보니 진분홍빛 철쭉으로 온 산이 물들었던 지난 봄의 황매산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봄에는 그렇게 진분홍색의 철쭉이 꽉 펴있던 그곳이요. 가을에는요,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가을에는 억새가 펴가지고요. 또 봄, 가을 이런 걸 확 딱 드러내주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는 바로 황매산입니다. 산천과 합천의 경계를 이루는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기운이 남으로 치달으면서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긴 곳이라고 합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 삼아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드넓은 억새평원 전체가 군무를 추는 듯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소복하게 내려앉은 가을빛에 은빛 억새골락이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 둘, 셋. 황홀한 장관에 한껏 취해 있을 즈음 아름다운 은빛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결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억새 잠깐 보러 왔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다. 일단 보시는 대로 비치면 석양이랑 어울려서 너무 반짝반짝 예쁜 것 같아요. 아, 그쵸. 억새도 반짝인데 여기 신부님도 반짝반짝하고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난리 났어요. 잘 찍어. 오늘의 황홀한 가을 억새평원에서의 추억은 예비 부부에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텐데요. 두 사람이 선택한 하나의 길, 영원히 함께 걷길 바라봅니다. 들어 올려. 할 수 있다. 안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마을을 찾았는데요. 마침 그때 국화꽃 따기에 한창인 마을분을 만났습니다. 국화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습니다. 꽃과 술이면 국화주 만들 준비 끝! 제일 먼저 가지에서 꽃만 떼어 담아놓는데요. 국화주가 조금 다른 술에 비해서 조금 독한 데는 있어도 이게 뭐 약초 아니고 약초. 약술입니다, 약술. 먼지와 작은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에 살짝 헹궈주고요.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통에 30% 정도를 국화꽃으로 채우고 마무리로 술을 부어 병을 채워주면 국화주 담그기가 완성됩니다. 덤으로 의미 있는 글귀 한자 적어주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황매골의 가을을 눈에도 담아가고 병에도 담아가네요. 3개월 숙성시켜 잘 발효된 국화주. 향 좋기로 소문난 술맛을 직접 느껴봤습니다. 자, 우리 황매골을 위하여. 입안에 딱 머금으니까 국화 향기가 이렇게 콧꽃같이 팍 치고 오르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 독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은은하니. 또 다른 체험장에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체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뭐 하러 왔어요 오늘? 연 만들러. 연 만들러 왔어요? 아 진짜? 메뚜기 쌀을 이용해 며칠간 오래도록 끓인 조청을 아이들 손에 맞게 뚝뚝 떼어낸 다음
고소한 풍미의 콩가루 위에 얹어 놓으면 엿 만들기의 기본 준비가 완료됩니다. 메뚜기 쌀 가지고 만든 엿은 맛이 달라요? 어때요? 털리지. 고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맛도 있고 지금 색깔은 시큼해도 많이 당기고 하면은 그 고소한 그 맛이 엿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천히. 본격적인 엿 늘리기 시범이 시작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도전한 엿 늘리기가 쉽지만은 않은가 보더라고요. 잘 안 돼요. 제 심각한 표정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친구들 머리 때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한 데 쓰는 거냐면 바로 엿을 자르는 데 쓰이는 막대기입니다. 길게 늘려놓은 엿을 막대기로 가볍게 톡톡 치기만 하면 한입 크기에 달콤하고 고소한 엿이 완성! 혜연이가 같이 하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오, 그럼 같이 만드니까 더 재밌었나 봐요? 네. 아하. 그럼 우리 친구는 그 엿이 좋아요? 혜연이가 좋아요? 엿.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우리 친구는 갈대 같네요. 혜연 좋아. 재밌게 했으니까 사랑해. 사랑해. 넓은 들판을 무대 삼아 은빛 억새가 춤추고 향기로운 맛이 익어가는 곳. 물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산청 황매골이 깊게 물들어갑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껴 먹고 싶고요. 또 좋은 걸 보면 아껴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데 오늘 본 산청 황매골은 정말 아껴서 두고두고 보고 싶은 좋은 풍경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 하지만요, 이 가을 풍경은 제때 딱 그 누려야 그 제맛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을의 풍경 가슴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을 달린다 경남 산청 황매골의 가을색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화제 순서인데요. 아들 내외와 6손주까지 10식구가 함께 사는 차이장내 가족 이야기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집안일, 농사일, 또 마을 이장의 각종 모임 활동까지 매번 홍길통처럼 분주하게 사라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마음에 화가 단단히 나셨었는데요. 과연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또 모였다 하면 왁자지껄한 6손주들 오늘 하루 무탈히 보낼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차이장내 3대 가족의 바람잘 날 없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지금 그 두 번째 책장을 넘겨볼까 하는데요. 차이장내 6손주들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또 홀로 밭일하는 할머니 정학순 씨와 밭일 제쳐두고 무대에 오른 차이장 차재용 씨는 어떻게 될까요? 대가족이라 쓰고 대단한 가족이라고 읽는다. 언제나 즐거운 차이장내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준비 되셨나요? 아, 저쪽에 거는 비면 원래 배가야 그냥 큰일 났다. 어디다 쌀 수도 없다. 저쪽 퍼는 거 비지 말고. 아우, 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날르는데 아우 힘들어. 풍물 공연을 마치고 콩밭으로 달려온 차이장. 혼자 일하는 아내의 뒷모습에 불이 나게 손을 더해봅니다. 겁냈어요, 학시가. 학시가 일 다 해요, 거짓말이지. 나 겉다리고 우리 학시가 일을 엄청나 많이 해요.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죠. 미안한 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열심히 각시 미안해서 열심히 하다 그냥 오늘 대낮 죽었는데 딴 때 좀 식었는데 못 쉬고 지금 이 파티로 와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나 아내가 마음에 걸리는 차재용 씨. 이장, 단장 뭐 하나라도 포기하면 편할 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6손주들에게 슈퍼맨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막 다리 주물르지, 팔 주물르지 그냥 그 재미 사네요. 그놈들이 이 할아버지 욕보고 할머니 욕본다고 그 재미 살아요.
많은 일을 해내는 할아버지가 6손주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차재용 씨 역시 또 손주들의 재롱에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함께 부대끼면서 힘을 북돋아주며 살아가는 차이장네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가족 아니겠어요? 아유, 우리 애들이 춤을 넣으면 그냥 피로가 싹 풀려요. 겁내 시원해요, 우리 애들이. 며칠 뒤 토요일 아침. 남들은 주말이면 늘어지게 늦잠도 잔다지만 며느리 수정 씨와 남편 경민 씨에겐 배로 바쁜 날이 주말입니다. 쉬는 날만큼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하자는 게 이 부부의 평생 다짐이거든요. 전쟁터예요.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일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뭐 밝게 웃고 아침에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이제 열심히 또 더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전쟁터 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 같이 외출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나들이에 3대 가족 10명 모두 설레는 가슴. 이게 식구가 많아서 함께 어디 가는 거 정말 힘들 텐데 오늘은 그래도 신나겠어요. 네. 하빈이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이고 얼마나 좋다고요. 한 가족이 우리 10식구가 다 나가면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 소용없어. 그냥 우리 가족이 제일 그냥 재밌고 애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참 좋아해요. 아리야 저기 잘하고 와. 차이장네 가족이 찾은 곳은 고창의 한 중학교입니다. 가을 소풍 겸 내년이 될 중학생이 될 아리의 진학 면접도 응원할 겸 나선 거죠. 이제 진학을 해서 우리 학교 진학을 하면 이제 유도로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서 학교 생활도 잘 해야 될 거예요. 운동에 대한 열정과 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유도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둘째 아리. 유도 선생님의 추천과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아리는 이 학교 유도부 특기생으로 진학할 예정인데요. 지금 떨리는 건 아리뿐만이 아니겠죠. 엄마 수정 씨 역시 싱숭생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보면은 좀 그래요. 애기 같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다 큰 것 같고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무사히 면접도 마쳤겠다. 집마당 한켠에서 모처럼 삼겹살 파티를 열기로 한 차이장네.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촬영하지. 둘째 손녀딸 큰일 있어. 좋은 일 있어. 고창 갔다 오고. 아유 이렇게 앉아서 먹고. 정말 너무나 좋아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아리. 할머니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리야. 이제 영성 가면 다치지도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이 다음에 성공해야지. 아이고 애들도 많이 낳고 고생하고 했으니 자 이거라도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 애들 잘 키우고. 그런데 워낙 식구가 많아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지만요. 차이장 가족만의 철칙이 있다면 저녁 식사만큼은 꼭 10명 모두 함께 먹답니다. 항시 우리 집은 잔치 날 같아요. 맛있고 여럿이 먹는 게 식구들이 많은 게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건 가족의 사랑일 겁니다.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해갖고 지금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서로 우애 깊고 또 이런 또 가족의 일을 또 알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굉장히 위에 있고 우리 아들은 이대로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손자들, 손녀딸들 잘 안 아프고 잘 커지는 것이 이게 꿈입니다. 좋은 집이란 함께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기둥과 배려라는 지붕으로 완성된 차이장내 가족. 오늘도 함께 있기에 그들은 행복합니다. 네,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우리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뭐 차이장내 가족 이야기 보니까요. 이게 뭐 저출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바글바글하게 또 건강하게 다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부럽네요. 네, 저도 아이가 6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많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실까 염려스러웠는데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요. 또 형제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뭐 사회성, 인성도 저절로 자라게 되니까 6이라서 더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화면 중에 차이장댁의 둘째 소녀 아리가 촬영 중에 중학교 면접을 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다행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둘째 아리가 중학교에서 유도부 특기생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네, 유도 그 연습실에서도 초등학생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실력이 뛰어났었는데 앞으로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요.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텐데 그 시간 잘 이겨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유도 선수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한 2주 동안 보니까 우리 아리 양이 꼭 유명한 유도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둘도 셋도 부족하다. 바로 이 다둥이 가족의 행복을 또 많은 분들께서 보면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행복 가득한 차이장내 가족 앞으로도 더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신 김고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풍성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민이 만든다에서는요, 흘러간 역사와 또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춘포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톡톡 트이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화제에서는 가지만큼 탐스럽게 익어가는 간만큼이나 삶도 사랑도 달콤하게 익어가는 곶감 가족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피곤하다고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여주시는 게 몸의 활력을 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남은 저녁 더 활기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